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 모촐리 템플 오브 에머시지아이. 이 신전은 룩소르의 나일강 서원에 위치합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이며 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통해 마을의 유적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곳은 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입니다. 메디네 타부 신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람세스 3세는 람세스 2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혈연 관계도 아닌 인물이고 람세스 2세보다 약 100년 정도 후에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람세스 3세는 기원전 1186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150년대에 지어진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지어진 신전입니다. 장례 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의 신전들은 크게 의례 신전과 장례 신전으로 구분됩니다. 의례 신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지요. 장례 신전의 경우에도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장례 신전은 목적이 조금 달라요. 장례 신전은 기본적으로 특정 파라오의 신전이고 그 파라오의 장례와 파라오 사후에 그 파라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라오가 자신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일종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서 생각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무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공간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는 매장 공간이라고 해서 실제로 시신을 매장하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망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례용 공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경우엔 피라미드 본체가 매장 공간이고 그 앞쪽에 장례 신전, 하안 신전, 의례용 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의례용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무덤의 형태가 바뀐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을 더 이상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왕들의 계곡에 무덤을 만드는데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워낙 이전 시대부터 왕릉에 대한 도굴이 계속 이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무덤을 도굴되지 않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나 여러가지 의례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무덤과 의례 공간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무덤은 완전히 고립시키고 의례용 공간은 무덤과 분리시켜서 일상 공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파라오들의 장례 신전입니다. 약 150m 길이의 신전은 라메세움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존 상태가 좋고 요새화되었을 수 있는 진흙벽돌에 거대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곽의 내부 중 남쪽에는 아메니르디스 1세, 셰페누펫 2세 및 니토크리스의 신전이 있으며 모두 아문신의 신성한 숭배라는 이름의 건축입니다. 신전의 초기 발굴은 1859년에서 1899년 사이에 고대 유물부의 후원 아래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주요 신전이 발굴되었고 신전의 위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비잔틴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 로마 시대 건물이 메모나 기록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신전의 추가 발굴, 기록 및 보존은 1924년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 오리엔탈 연구소의 건축 및 기문 조사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 입구에 석재로 만든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특이하게도 원래 이집트 전통 스타일이 아니라 서아시아 쪽에 있는 밑돌이라 불리는 시설입니다. 군사용 망루가 있는 시설인데 신전 입구를 군사용 시설로 만든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람세스 3세가 사실 굉장히 업적이 많은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집트 역사 속에서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고 불리는데 그의 치세마렵이 되면 이집트가 점차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룩소르 서안 지역에서 여러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는데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먹을 것이 많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신전으로 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 사태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 시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방에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던 장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 유적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기술직 공무원인 것이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중산층입니다. 귀족은 아니지만 전문직의 장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람세스 3세 치세마렙에 파업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 파업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잘 남겨져 있고 그 기록을 일반적으로 토리노 파업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토리노가 붙은 이유는 토리노 이집트 박물관에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종의 행정일지인데 그 장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업을 했는지 언제 어디서 시위했는지 써놓은 기록들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신전 안으로 쳐들어가서 밤새 면좌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된 공간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파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방어시설이 왜 지어졌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믹돌은 성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믹돌의 주변으로 진흙벽 돌로 쌓은 성곽이 신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흡사 요새 같은 모습입니다. 이 신전의 탐문은 다른 신전들의 탐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구조가 새겨져 있는데 좌측편을 보시면 파라오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끝을 잡고 뭔가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신이 서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상 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신은 아몬 신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 신이 쓰고 있는 머리 장식이 커다란 타조의 꼬리 깃털 2개를 엮여놓은 형태의 관이거든요. 저런 형태의 관을 쓰고 있으면 아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몬 신의 신앙 중심지가 여기 룩소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룩소르는 상 이집트에 있습니다. 좌측편에는 상 이집트와 관련된 파라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우측편의 파라오는 하 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신은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머리에 태양온발을 달고 있습니다. 라와 호루스가 합쳐진 신인데 그냥 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의 신앙 중심지는 카이로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문에서도 이집트인들은 이집트를 상하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은 거의 완벽한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집트 신전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리한 신전입니다. 첫 번째 탐문을 넘어서 첫 번째 앞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신전의 앞마당에는 좌우 측면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전도 마찬가지로 좌우 측면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기둥의 모습이 다릅니다. 왼쪽은 파피루스 형태의 기둥인데 오른쪽은 파라오가 오시리스로 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둥인데 비슷한 형식의 기둥을 아부신벨 신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 같은 경우 기둥 사이로 문들이 보이는데 저 문으로 나가면 왕궁이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신전에 파라오가 방문을 하면 머물렀을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이 보통 진흙벽 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잘 남겨져 있지는 않고 대략적인 구조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장내 신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전 안쪽으로 갈수록 신에 대한 파라오의 신앙심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쥐즈들이 장식의 모티브로 사용되지만 이 앞쪽 부분은 파라오가 현세에 행했었던 여러가지 업적들을 자랑하는 쥐즈들이 주로 장식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을 보시면 군사적인 업적을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이 쌓여 있습니다. 파라오가 전투를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신 전체는 너무 무겁고 크니까 손만 잘라서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세고 있고 그 전황을 파라오한테 관리들이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쪽을 보면 위에서 누가 종이를 펴고 무언가를 적고 있는데 바로 서기관입니다. 저 사람들은 포로입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보통 머리가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가발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이 포로들 같은 경우는 서아시아인들로 보이는데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아래쪽에도 비슷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모양이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를 세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남성의 성기입니다. 성기를 잘라와서 증거로 삼고 보고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카르투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파라오의 이름입니다. 람세스 3세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의 파라오는 11세까지 있는데 뒤에 붙이는 숫자는 이후에 학자들이 람세스라는 이름의 파라오들에게 순서대로 숫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람세스라고 하더라도 이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생명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고 특히 죽임명이나 다른 세계의 이름도 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왕이기 때문에 즉위할 때 갖게 된 이름들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만 보고도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네수트 피티, 네수트는 상 이집트, 피티는 하 이집트의 왕이고 이 그릇 모양의 글자는 네브라고 하고 뜻은 주인입니다. 그 아래쪽에 작대기는 하나, 일대 타라고 발음을 하고 땅이라는 뜻이고 두 개가 있으니까 이집트에 있는 쌍수형어미를 붙여서 네부타위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부타위라고 하는 칭호, 두 땅의 주인이라는 뜻, 상하 이집트의 주인이라는 칭호는 파라오의 죽임명 앞에 붙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세를 맡으라, 여기에는 람세스 2세와 3세의 죽임명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달라집니다. 람세스 2세 같은 경우는 보통 라라고 이름을 쓰는데 3세는 우세를 맡으라, 메리아멘이라고 합니다. 우세를 맡으라, 메리아멘이 람세스 3세의 죽임명이고 그 뒤로 출생명이 이어지는데
출생명 앞에도 칭호가 붙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자주 본 사라가 있고 여기에 내부가 있습니다. 타위가 있는데 중간에 다른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카라고 발음하는데 나타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타가 3개가 있으면 복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동사의 명사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부 카우라고 발음하고 나타남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역시 사람을 출생명 앞에 붙이는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라라메세수라고 읽고 여기까지 람세스 2세와 3세의 출생명이 같습니다. 뒤쪽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헥타 비운느라고 쓰여져 있는데 헥타는 지배자라는 뜻이고 비운느는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의 주인인 라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이 람세스 3세 이름의 뜻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이 수식어도 파라오의 이름 뒤에 많이 붙는 수식어인데 앞에 삼각형은 띠, 뒤에 우자 모양은 앙크, 뒤 앙크는 생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방망이 모양은 미라고 읽고 라와 같은 혹은 태양신처럼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